방위산업에 관심 많은 아재들의 인문학 토크쇼 방산중년단. 네. 오늘 한번 또 네. 본격적으로 우리 방위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장 감독님, 네. 방위산업과 우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부터 바야흐로 우주 전쟁의 시대는 시작됐다. 우주 전쟁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지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ICBM이죠. 벗어나죠. 대기권을 네. 벗어나서 날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기사 본 적 있어요. 위성에서 직접 공격하는. 위성에서 때리는. 네,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럼 상식 몇 개만 좀 체크할게요. 아. 우주의 기준이 어디죠? 우주의 기준. 네. 어디부터 우주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야. 자, 얘기해 보세요, 빨리. 자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이 있죠. 자, 그거 안에 뭐 성층권, 무슨 권 막 쫙 있어요. 네. 10권까지 있죠. 네. 자, 그 대기권 밖이 네. 우주예요. 그게 대략 몇 킬로미터쯤 될까요? 오, 지상에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 상당해요. 멀죠, 꽤 멀죠. 아니 멀죠. 많이 멀던데 뭐. 몇 킬로예요? 저는 알죠. 몇 킬로인데요? 뭐 정확하게 몇 킬로 딱 정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한 100km쯤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이야기들이 맞는지를 네.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우주 얘기를 하려면 가장 우주의 최고 전문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죠. 네. 있죠. 신충영 박사님. 또 한국- 이런 얘기 싫어하죠. 최고 전문가 이런 천문연구원. 얘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네. 선임연구원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산중단단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산의 꿈을 위해 이분은 제 세계적인 거장이죠. 김은희 작가가 네.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결이 좀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결이 맞는다는 걸 넘어서서 어저께 그 심채경 박사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김은희 작가님의 완전 스타. 스타. 스타는 또 별이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어쩌다가 술 먹다가 은희랑 김은희 작가랑 저랑 얘기하다 심채경 박사님 얘기가 나오면 네. 김은희 작가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기분 좋고. 네네. 그 중간중간에 실수인 것처럼 은희가 이렇게 이제 편하게 부르진 말아주세요. 왜 그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댁에서 훨씬 더 어렵게 부르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마치 내가 진짜 와이프처럼 은희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진짜 알겠습니다. 와이프는 맞지. 우리 신채경 박사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예, 이분과 함께 우주 그리고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주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좀 검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00km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가 가장 흔한 기준인 것 같아요. 보편적 기준이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주를 어디로 정의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항공이나 뭐 로켓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100km를 네. 보통 기준으로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80km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행성과학자들은 네. 지구 주변에 있는 거는 우주라고 잘 안 쳐요. 지구는 벗어나야 이제 우주다라고 하고. 지구 영향이 완전 미치지 않는 데까지 네, 가야. 그쵸. 꽤 넓어지는데? 좀 넓어지죠. 또 달까지는 가야 이제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별을 하는 사람들은 태양계를 벗어나야 그렇죠. 우주다. 야, 조그만 동네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주에 대한 기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는 100km 정도 그 생각하시면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 이제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이 막 활동하는 그 동네에서 뭔가 공격을 이제 획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전쟁의 단어가 이제 붙을 만한 그런 네. 사이즈가 그렇죠.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 네. 심채경 박사님과 함께 우주 그리고 방위산업 이야기를 좀 연결지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방위산업에 있어서 우주의 역할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두에서 이제 우주 전쟁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사실 우주 전쟁이라고 하면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한다 이런 거죠. 네. 외계인이 그렇죠, 지구를 그렇죠. 침공하러 온다 네. 이런 걸 우주 전쟁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네. 요즘은 우주 전쟁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공위성에서 뭔가 공격할 것 같고 네. 지구 안에서 굉장히 뭐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을 공격할 때 사용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으로 이미 우주 전쟁이라는 단어가 바뀌고 있는 것부터 네. 우리 나라를 지키거나 자기
주변을 강하게 하는 것에 우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미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우주전쟁 하면 우리 예전에 이제 미국과 소련?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미사일 막 쏘고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가 맞아요. 우리도 우주전쟁의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을 또 보내거나 혹은 뭐 그걸 활용을 좀 하나는 생각을 좀 요즘은 우리도 우주에 뭘 많이 쏘니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우리도 뭘 하긴 합니까? 우리도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는 게 사실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 정도 무기를 갖고 있고 이 정도 강력한 스마트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니까 네. 우리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아, 싸우지 말자. 예. 네. 그래서 이게 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네네. 싸움을 좀 방지하는 효과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우리가 우주로 뭔가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단계별로 본다면 우주에서 뭘 막 바로 공격하는 것부터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뭘 하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탐하러 다녀야 정탐. 되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높은 데 가서 보면 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나 옛날에는 이런 데 올라가서 적진에서 쟤네들이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네. 거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네. 더 높이 가서 더 멀리 더 많은 지역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가면 아래쪽에 쫙 보이죠? 예,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군부대를 지도에서 제외하고 서비스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 할 때는 제외하고 보지만 실제로 그 위성 사진 안에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 인공위성은 네. 굉장히 높은 데에서 지구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궤도 안에서는 밑에 있는 걸 다 지형짐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든지 이제 병참선을 여기 만들고 있다든지 네, 네. 아니면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 미사일 발사대에 미사일이 세워졌다. 네. 이런 것들을 이미 알 수가 이제 혹은 미리 이동을 아는 거죠. 한다. 그렇죠. 얘가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위치로 가야 발사를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징후를 네네. 이미 볼 수가 위성 있죠. 사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도가 그럼요. 예. 날씨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날씨가 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로 볼 수가 있고 네.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가 있죠. 광학이나 적외선으로 보고 더해서 네. 전파로 봅니다. 전파로 보면 구름이 있어도 뚫고 보고 네.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뚫고 보거든요. 와. 전자기기가 아닌데도 전파가 잡히나요? 전파 뭘 하고 있냐면 네. 신호를 쏴서 얘가 신호가 다시 돌아오는 아, 그 시간을 측정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빌딩 있느냐, 뭐 낮은 그 지형이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데 파장 바꾸면 나뭇잎을 볼 수 있는 파장도 있고 나뭇잎 같은 거 말고 좀 더 큰 것만 볼 수 네네네. 있는 파장도 있고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마치 박쥐가 초음파를 통해서 맞아요. 지형지물을 아는 것처럼 정확히 그거죠. 예. 장 감독님이 여기서 할 수 없는 저만의 수준 높은 질문 하나 아,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인공위성이 네. 예를 들어 정지위성이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움직인다면 네. 얘가 지금 뭘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정지위성은 지상으로부터 36,000km 정도 떨어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돌겠죠. 맞아요. 우리의 자전 속도와 일치해서 도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니죠. 그렇다면은 돌다가 한 번 찍고 돌다가 한 번 몇 시간 있다 찍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걸 과연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뭔지 네. 알겠어요. 뭔지 요거 알겠어요. 예리한 질문이죠. 그럼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인공위성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통신을 서비스한다든지 네. 항상 통신돼야 되니까 예. 핸드폰 터져야 되니까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얘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멀어요. 거기서 찍으면은 잘 안 나오겠죠. 좀 더 가까이서 도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네. 저궤도 인공위성들은 하루에 한 15바퀴 이상 돌게 되거든요. 지구를요? 예. 오, 그렇게 엄청 되면 빨리 뭐 도는구나. 1시간 반 만에 한 바퀴씩 돈다든지 와. 이렇게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바퀴 돌고 다음 돌아올 때까지 정보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여기 뭐 있는 것 같았는데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그 1시간 안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대, 3대, 그렇죠. 4대 쌓이고. 네. 아. 시간차를 달리해서 여러 대를 돌리면 되는 거죠. 야. 중요한 거는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요? 정찰위성이 예, 예. 이게 우주로 나가면 굉장히 환경이 가혹하거든요. 네. 온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와. 게 반복이 되고 밖에서 또 방사선이 엄청 많이 날아와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금방
전자기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왜 그 체르노빌에 들어가고 막 그 로봇들 얘네들이 멈추더라고. 멈추잖아요. 기계는 방사선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고장나요. 딱 들어가서 네, 바로 네. 멈춰버려.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혹시 정찰 위성 보냈나요? 우리나라 지금 1호 보내고 2호도 보내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그 위성들을 예를 들어 전쟁이 이제 발발한다. 그래서 서로 적들의 어떤 정찰 위성을 좀 격추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뭐 미사일 같은 걸로 갈 수 있나요? 미사일 속도가 근데 그 정찰 위성 속도를 뛰어넘기도 하나요? 쉽지 않죠. 예. 그렇죠. 1시간 반에 뭐 지금 지구가 한 바퀴 정도면 돌면 진짜 빠른 속도잖아요. 예, 엄청 그렇지. 빠른 속도죠. 원래는 뭐 지대공 미사일 아니면 ICBM을 가지고 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격을 할 수도 있는데 명중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어려울 수 왜냐면 있겠죠. 여기서 저기서 오는 거를 지금 계산해서 미리 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쯤을 생각. 맞아요. 또 레이저를 쏠 수도 있어요. 엄청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아, 걔를 그럼 이렇게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카메라에다가 레이저 쏴가지고 그 중요한 부품이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찰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네. 다 파괴할 필요가 필요 없죠. 없잖아요. 예, 예. 일부만 핵심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레이저는 굉장히 좁게 세게 나갈 수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쏘면 눈이 실명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출력이 세게 만들어서 카메라를 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레이저가 진짜 그 에너지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 지상에서는 실험하다가 잘못하면 사람한테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상에서 과학자들이 쓸 때는 절대 레이저를 쏘지 않게 조절을 해놔야 돼요. 사실 가장 최근에 발사했던 달 착륙선 중에 네. 이제 착륙할 때 쓰려고 레이저를 사용한 기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상에서 테스트할 때는 절대로 레이저를 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얘를 꺼놓은 거예요. 네. 꺼놓고 쉽게 스위치를 온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올라갈 때 그거를 까먹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착륙해야 되는데 이제 레이저가 안 된다는 안 돼. 거 알죠? 와. 레이저 있어야지 거리를 알고 그걸 왜 까먹고. 내가 지금 고도가 몇 킬로니까 지금부터 속도를 줄이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발하고 가는 길에 알았어요. 원급 조정 안 되고. 아, 그죠. 그거는 절대로 온 될 수 없게 쉽게 온 할 수 없게 네네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가 물리적으로 뭘 해야 처음에 되는데.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착륙선 하나 발사할 때 그 remove before flight 이 되게 많거든요. RBF가 네네. 되게 많아서 이 RBF들을 다 하나씩 떼야 돼요. 뚜껑도 다 열어줘야 되고 뭐 하는 그 매뉴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누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걔가 가다가 보조로 쓰려고 했던 그 착륙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켜가지고 원래는 보조였는데 우주, 네. 우주 그리고 우리의 방위 사업.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연결점을 좀 지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반적으로 하셨다면 우주에서 만약에 지구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예스와 노가 둘 다 있는데요. 네. 일단 가능해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뭐 우주에서 뭘 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혹은 물리적으로? 네, 정말 그냥 무기를 폭탄 네. 같은 걸 떨어뜨리는 네, 네. 것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우주에서 그냥 뭐 좀 무거운 걸 떨어뜨리기만 해도 엄청난 무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쇠구슬 같은 거를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면 네. 밑에 떨어졌을 때는 이 차가 그쵸. 반파될 파괴력이 정도잖아요. 없죠. 네. 그런 게 있는데 훨씬 더 높은 뭐 몇백 킬로미터 높이에서 무거운 물체를 와. 떨어뜨리면 그냥 그 자체로 굉장한 무기가 돼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네네네. 연구하기도 하죠. 저는 박사님의 이 말씀에 또 반론을 감히 제기해 봅니다. 꼬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파괴력이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네네. 이미 우리 대기권의 어떤 그 저항에 의해서 웬만한 물체들의 떨어지는 높이는 대충 뭐 한 1km에서 떨어뜨리나 뭐 한 500km에서 떨어뜨리나 큰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중단 속도는 거의 같아지죠. 결국에는. 그렇죠. 마지막 예. 땅에 도착한 속도는 같을 것이고 네. 더군다나 대기권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아마 상당 부분의 무기들은 무력화되거나 아니 굉장히 그 폭발될 열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그럴 수 어떻습니까? 있죠. 그리고 근데 인공위성이 빠르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수직으로 꽂히는 속도가 아니라 걔네들이
맞아요. 돌면서 떨어지죠. 떨어뜨리는 거는 굉장히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네,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는 파괴력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있잖아. 왜 가끔 해성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이게 지구로 이제 도착하는데 200 몇십일 남았다. 요게 크기가 그렇게 거대하지 않아. 근데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박히는 순간 대륙 하나가 박살이 난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얘기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박사님 잠깐만 쉬세요. 제가 요거만 한번 좀 알겠어요. 혼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기권을 생각하면 네. 아무것도 없는 공기층이니까 그냥 막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음. 그러나 외계에서 우주에서 대기권을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바다를 뛰어들 때처럼 굉장히 큰 충격이 또 옵니다. 왜냐하면 대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올 것 같으면 정말 사이즈가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 혹은 뭐 최소 정말 몇백 미터 이상 되는 직경에 아주 단단한 물질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대기권에서 타버린다. 아 보세요. 자 몇백 미터짜리가 있다고 둘레가 몇백 미터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지구의 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별의 대륙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네. 충격이 크다. 그 쉽게 말하면 요만한 게 이만한 거에 왔는데 이게 충격이 인류가 위협을 받는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금속 재질의 덤띵이 필요하다. 그냥 암석 갖고는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다음 금속 재질의 한 300m 직경짜리 뭔가를 올리려면 지금의 우리 우주 발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꼭 누구 손을 들어야 되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Hold my hands, please. 아니야.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그 논의가 되게 재밌는데 네. 이 결국에는 규모의 싸움이거든요. 네.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원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체를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그렇죠, 되느냐를 그렇죠. 계속 조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대륙 하나를 날리고 싶은가? 아니면 아주 사소한 뭐 대륙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뭐 한 1km 정도를 파괴하고 싶다든지 그 규모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뭐 금속 재질에 이런 걸 가지고 갈 것인지 뭐 얘를 어느 높이에서 어떻게 추락시킬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죠? 한강 우주에서 이거 왜냐면 우리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게 우주 조약 위반입니다. 아, 조약이 있어요? 우주 조약 있어요. 아. 전 세계에 한 뭐 130개국 네. 이상이 사인한 그 네.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이 뭐냐면 외기권,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네. 공간 또 우주를 네.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조약이 있어요. 네. 당연히 뭐 누가 판사가 있거나 뭐 감옥에 보내거나 건 이럴 수는 없죠. 없지만 그 국가를 제재하는 거죠. 아.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조약에 사인한 나라들인데 네. 너네 혼자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렇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제재하겠다. 너네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그 레드라인을 누구라도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 왕따 되는 거네 한마디로. 맞아요. 규칙이 뭐 완벽한 어떤 제재는 아닌데 네. 우리 인류의 도덕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네. 조약인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고 아유, 따르지 좋습니다. 않으면 네. 이제 당장 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네. 이제 따돌림 당하는 네, 그런 못 살게 국가인 구해야 거죠. 돼. 네. 네. 아, 다행 마음이 상당히 지금 편안해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누군가 개발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죠. 실현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제가 전부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뭐죠? 어떤 과학자들, 또 천문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나 진짜 죽기 전에 우주는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떠세요? 이렇게 자 선정됐어. 거부할 수도 있어. 네. 네. 그런데 석 달 정도 우주의 공간에 머물러야 돼. 네. 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요? 안 간다는 옵션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아니 왜 안 가요? 그래비티 보셨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너무 위험. 과학 발전 되겠습니까? 아니죠. 과학은 과학자에게, 탐험은 탐험가에게, 네, 우주 비행은 우주 비행사에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분 아주 분명한 분이에요. 사실 여기서 안 가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안 돼. 너무 위험한 곳이고. 당연히 가신다는 대답을 이제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혹시 화성도 가실 거예요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 근데 안 아예 돼. 뭐 거기는 국제 생각도 안 우주 정거장도 안 갈 거예요. 저는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갈지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그 위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지으려면은 너무 많은 그 실험이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러 나라가 같이 해야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불쾌해하세요? 근데 의원님은. 아니 질문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공익 임산단은 이 사람보다 좀 하수야. 계속 처세, 자랑, 지식 방출, 어떻게든 여기다 걸어가지고